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양승철 소아청소년과 의원 양승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진으로 보는 소아청소년과 질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질환은 수족구병입니다. 전에도 수족구병에 대해서 한번 올렸었는데요. 자세한 거는 예전 수족구병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수족구병은 말 그대로 손수, 발족, 입구에서 손과 발, 입안에 발진이 생기고 물집이 잡히는 그런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진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입 주변에 난 그런 수족구병 발진과 수포가 터져서 이제 딱지가 안 자라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는 특이하게 눈 밑과 이렇게 얼굴에도 발진이 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 주변에 수포와 발진이 생긴다면 수족구병 증상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입안에 생긴 수족구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 천장에 보면 이렇게 발진과 수포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손에 생긴 수포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물집이 잡혀 있게 되면 우리가 이것은 이게 수포성 질환 중에 수족구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발진만으로는 정확히 감별하기 힘들고요. 이렇게 수포가 잡히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리에 생긴 수포와 발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붉은 발진도 보이고 이렇게 투명한 물집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엉덩이 옆과 이 다리 주변에 이렇게 큰 수포들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저귀 안쪽과 엉덩이 항문 주변에도 이런 발진과 수포가 대부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 다리 쪽에 수포가 굉장히 좀 크게 잡혀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어린 아이들일수록 이렇게 수포가 좀 더 크고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발바닥에 이렇게 수포가 크게 잡힌 것을 볼 수 있고 이 수포가 쪼그라드는 그런 양상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족구병을 앓고 나서 3, 4주가 지난 후에 이렇게 손가락 끝이 벗겨지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수족구병을 앓고 나서 3, 4주 후에 이렇게 손이 벗겨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좋아집니다. 간혹 수족구병을 앓고 나서 3, 4주 후에 손발이 벗겨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손톱, 발톱이 빠져서 다시 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데 보시면 원래 있던 손톱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안에서 새 손톱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쪽에서도 원래 손톱이 이렇게 벗겨지고 안에서 새 손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상도 손톱이나 발톱이 빠지면은 자연스럽게 새 손톱이나 발톱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 걱정하실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수족구병 사진들을 이제 저희가 보았는데요. 이 손발, 입에 물집이 잡히는 이 수족구병은 제일 문제가 입안에 수포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입안에 수포가 많이 생기면 이게 터지면서 쓰라리고 굉장히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전혀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해열 진통제를 투여함으로써 이 입안의 통증을 좀 가라앉혀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주로 엔테로바이러스, 장바이러스가 일으키는데요. 그 중에서도 콕사키 바이러스 A16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물론 A5, A6, A7, A9, A10 그리고 B2, B5 등의 콕사키 바이러스도 이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엔테로바이러스 71에 감염이 되었을 때는 물론 수족구병이 나타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뇌염이나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족구병이 있는데 고열이 계속되고 아기가 계속해서 보채면서 구토가 굉장히 심하게 지속이 된다면 혹시 수족구 바이러스에 의한 뇌염이나 뇌수막염 증상이 아닌지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수족구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이 수족구 바이러스는 냉장고 안에서도 잘 죽지 않고 50도 이상의 온도가 돼야만 사멸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알코올 소독으로도 잘 죽지 않기 때문에 비누나 세제, 락스 등을 사용해서 이것을 깨끗이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제거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함으로써 아이가 탈수 증상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대부분은 가려움증이 없는데 만약에 가려움증이 있다면은 이제 수두 환자에서 사용하는 그 칼라민 로션 같은 걸 사용하면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잘 먹지 못할 경우에는 차가운 물이나 먹는 경구용 수액, 그리고 뭐 우유나 아이스크림 같이 차고 그냥 씹지 않고 넘길 수 있는 음료 종류로 주시면은 먹는데 좀 그나마 도움이 되겠습니다.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한 그 무견성 수막염이 가장 중요한 합병증인데 증상으로는 고열, 두통, 구토, 처짐, 경련이나 뭐 의식저하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심근염이나 폐렴, 폐부종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굉장히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예방은 전염력이 보통 일주일간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격리 조치를 하는 게 좋고요. 수포가 완전히 다 제거가 되고 이제 딱지가 않고 입안에 발진이나 수포가 없을 경우에는 전염성이 굉장히 약해진다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호흡기 분비물, 기침, 그리고 침, 콧물에서 보통 한 길게는 1에서 3주 정도 이 바이러스가 배출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변에서는 수주에서 수개월까지도 나타날 수는 있지만 전염성은 이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겠습니다. 무증상인 잠복기가 3일에서 10일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증상 잠복기에도 전염이 가능해서 이 시기에는 격리가 어렵기 때문에 완벽한 그 차단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데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환자들이 대규모로 감염이 되게 됩니다. 요즘에도 이 수족구병 환자들이 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많이 집단적으로 확 늘고 있지는 않은데 몇몇 어린이집에서 환자들이 조금씩은 계속 발생을 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수족구병 증상이 있다면은 꼭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다른 이상은 없는지 그리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바다를 사랑한 소아과에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소아과에 관한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